안녕하십니까. 수출입은행 해양프로젝트 금융부 1팀 팀장을 맡고 있는 서정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회해 주신 그 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본시장과의 접점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하고 많이 관계나 그간 프로젝트 경험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수출입은행이 가진 항만 물류 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된 그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수출입은행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 투자, 해외 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저희가 가진 기능과 부서가 통상 세 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주로 ECA라고 하는 공적 수출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두 번째로 EDCF라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서 대개도국의 유상 원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해서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세 가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정부와 동일한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00% 정부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저희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동일하게 정부와 동일한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AA 정도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외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ESG 거래나 혁신성장 산업 등 주요 정책 분야에 적합한 우대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결국 그 높은 신용도와 정책 제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장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 말 기준으로 저희는 130조 원 정도 여신 잔액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지원한 금융지원한 규모가 73.5조 원 정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TXF나 PFI 같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최고 우수 ECA 이런 걸로 선정이 돼서 시장에서 나름 열심히 그 자본시장과 접점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협조융자나 공동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타 금융기관과 사업 참여를 유도 중이고요. 국내 금융기관의 발전이나 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총 28개국, 그 다음 24개 사무소, 4개 현지법인, 주재원 5명, 그 다음에 MDB나 국제기구 파견 등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우리 기업들 또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해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발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출입은행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 금융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요약표는 저희 항만 물류 사업과 관련해서 좀 연결해서 도식화시킨 거고요. 분야별로는 저희가 그린필드 사업에서는 항만, 인프라, 건설 자금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필드에서는 인수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는 대출과 보증, 투자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필드의 항만 물류 인프라 건설 자금 지원 제도 중에 대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조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먼저 저희 수출입은행이 대출로 제공하는 상품에는 한국 수출자, 즉 우리나라 건설사와 같은 EPC 계약자 앞으로 제작금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SPC 앞으로 PF 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저기 3번으로 저희가 연기를 했는데 여기 약간 오기가 있긴 한데요. 3번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 국내 사업주 또는 해외 사업주, 해외 정부 앞에 저희 이 사업과 관련된 해외 사업 자금 대출을 직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자금별 개별 조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기업의 수출에 기여하는 외국 정부나 외국인, 즉 수입자나 발주처 앞으로 소요 자금의 90% 이내에서 기업이나 정부의 신용대출료는 10년, 그 다음에 발전은 12년,
신재생은 18년, 기타 PF 사업들은 14년 정도로 대출을 실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국내 기업학 대출을 봐주시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 즉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추진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 건설 자금의 80% 이내에서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지법인, 즉 저희 그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또는 해외 SPC를 통해서 해외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유 자금의 90% 이내에서 그다음에 30년 이내에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대출 조건들이나 기간이나 뭐 금리나 이런 금융 조건들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지원제도입니다. 수출입은행 보증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고요. 먼저 수출, 수입, 해외 사업 등 거래를 위해서 자금을 대출한 국내 금융기관에게 차주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채무보증, 그 다음에 수출과 관련된 거래에서 다양한 이행성 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보증 조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자본시장과 접점이 없고, 다만 이제 채무 보증은 자본시장에서 형성된 그 펀드나 이렇게 대출 펀드들이나 이런 데서 채무 보증과 연계 조건들로 만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사례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 조건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운필드의 인수자금 지원제도, 그 중에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조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저희 이제 해외 항만을 인수하거나 또는 인수 대상 기업을 정해서 이제 M&A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주 앞으로는 인수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또는 사업주의 현지법인 또는 인수 주체인 SPC 앞으로 인수금융을 제공하는 형태로 대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금별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투자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과 직접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요 자금의 80% 이내에서 동일하게 최장 3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현지법인이나 또는 인수 SPC 앞으로 나가는 현지법인 사업 자금은 소요 자금의 80% 이내에서 30년 이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 활성화 자금 대출, 즉 국내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외 기업의 소유 자금의 90% 이내, 최장 30년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 상품은 조금 더 포괄적인 상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내 SI가 참여하는 PEF 거래나 또는 국내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과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그 사업 발전이나 해외 수출 등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거래들은 전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분 투자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에 대해서 저희 수출입은행이 FI, 즉 재무적 투자자로 직접 지분 출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상 사업은 대출과 저희 당행의 이제 대출과 보증과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율이 10% 이상인 해외 투자 사업이어야 하며, 저희가 할 수 있는 투자의 한도는 피투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14년도에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서 펀드 투자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투자를 실행해 왔습니다. 다만 그간에는 아직 법령이 부족해서 저희가 LP 투자를 연간 많이 하지는 않고요. 최근에는 이제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 저희 펀드 공모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고, 회당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저희 당행이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시 프로젝트 펀드 제안도 받고 있으니까 관련된 거래는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대상 사업의 조건을 조금 보시면 결국 그 저희 펀드 투자, LP 투자 자체도
수출입은행의 법상 규정된 저희 업무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가령 해외 사업을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또는 해외 수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펀드 약정액의 25% 이내입니다. 예, 저희가 가진 상품들은 소개를 드렸고요. 간단하게 케이스 스터디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대출을 했던 어떤 케이스 스터디는 좀 생략을 하고 투자를 했던 두 가지 케이스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금융으로 참여했던 거래이고요. 그 사이프러스 트리라는 회사에서 캐나다 물류기업인 트래픽스 그룹을 인수한 경우입니다. 먼저 대상이나 LX 판토스, 그다음에 UTC 인베스트먼트 등에서 중심으로 2038억 원의 출자를 통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인수금융단이 1,700억 원을 차입을 해서 캐나다에 있는 트래픽스 그룹을 인수한 건입니다. 본건으로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인수기업과의 공동영업이나 통합운송 등 북미지역 운송사업이나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해양펀드입니다. 이 건의 경우에 조금 독특한 거래였는데요. 저 2016년에 거래된 걸로 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케이스로는 좀 좋은 것 같아서 케이스로 가져왔고요. 우선 투자 대상은 한진해운 신항만, 현재는 이제 한진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HJNC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부산 신항만 제3부두였고요. 투자 배경은 저희가 펠리샤라는 재무적 투자자가 HJNC 앞에 경영권을 압박하면서 사실 그쪽에서 가진 전환우선주 등이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지분율이 많이 높아져서 몇 개 자본화 매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결국 펀드를 조성해서 부산 신항 내에 유일한 국적 항만을 유지하고자 투자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구조도를 간단하게 봐주시면 대주단이 1,890억 원, 글로벌 해양펀드가 1,500억 원을 출자해서 선순위와 후순위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고 그중 일부인 1,310억 원을 기존 리스 대여자를 통해서 그 기존 대주단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2천억 원은 우선주를 인수하였습니다. HJNC 우선주를 인수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전략적 투자자이자 그 보통주 투자자인 한진과 부산항만공사가 1,650억 원의 보통주 추가를 인수를 해서 모인 3,650억 자금을 가지고 기존 재무적 투자자가 가지고 있던 우선주로 3,450억 원을 감자하고 기타 신주 인수본부 사채 200억 원을 인수해서 최종적으로 부산 신항 내 유일한 국적 컨테이너 터미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앞서 보신 사례들이나 저희 상품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 공사와 이런 협업 방안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만 설비에서 공사와 저희가 펀드 공동 투자를 해서 펀드를 조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공사가 주도하는 항만이나 물류 관련 기업들의 인수 시에 저희가 인수자금 대출을 같이 실행을 한다거나 또는 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보증부 대출에 저희가 참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타 계약이행 보증, 채무 보증, 선수금 환급 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을 공사와 공동으로 보증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련된 거래에서도 향후에 많은 참여를 바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